한 주간의 HR 관련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주간 인사 노무 뉴스입니다. 뉴스의 자세한 소식은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고용노동부 및 정부 지원 관련 소식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여성 고용 위기 회복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일자리 회복에 중점을 두고 지난 1월부터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및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마련한 코로나19 여성 고용 위기 회복 대책을 지난 4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그간 여성 고용률을 견인해온 30에서 50대 여성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하고 고용률 감소도 전체 여성 평균 감소폭보다 높아 여성 고용 위기가 더욱 크게 체감되어 왔으며 휴교나 휴원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 상황에서 돌봄 책임이 주로 여성에게 전가되면서 여성이 이를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겹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공공 및 민간 여성 일자리 확대, 노동시장 복귀를 위한 취창업 지원 강화, 돌봄 및 고용 유지 지원, 노동시장 성별 격차 해소 및 정책 기반 강화 등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여성 고용 유지와 신속한 회복을 지원함과 동시에 여성 일자리의 체질 개선을 위한 과제들도 함께 포함함으로써 미래 노동시장에서도 여성 참여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1차 참여 기업 모집은 오는 26일까지 진행되고 올해 상반기 중 3회 내외의 모집 기간이 추가로 있을 예정입니다. 대상은 중소, 중견기업 등 재택근무 도입과 개선을 희망하는 기업이며 올해 총 400개소의 참여 기업을 선정해 12주 동안 무료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일하는 방식인 재택근무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선도 사례를 육성하고자 2020년 9월부터 시작된 한국판 1일 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인사 노무 관리 규정의 재개정 및 IT 기반 시설 도입, 노사협의 및 인식 개선, 노동법적 쟁점 해결 등에 대해 컨설턴트의 밀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사내 강사를 모집합니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은 3월 2일부터 2021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사내 강사 양성 과정을 운영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사내 강사 양성 과정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개정으로 올해 신설되었으며 법 개정 내용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인 사업체는 자체 교육 진행 시 사내 강사를 반드시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에 진행되는 사내 강사 양성 과정은 총 7회에 걸쳐 진행되며 사전 교육과 실시간 강의, 과제 평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내 강사 양성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재직자는 화상학습 동의서, 재직증명서 등을 갖추어 본인이 희망하는 교육 수강 일정에 맞춰 기수별 교육과정 시작 14일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공단은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 소속 지원자는 선착순과 무관하게 정원 내 우선 선발하여 교육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채용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채용 한파가 지속되며 취업 준비생 절반 이상이 희망 연봉을 낮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업 포털 사람이는 취업 준비생 2,045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희망 연봉을 낮췄는지 물었고 그 결과 56.8%가 낮췄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들의 올해 평균 희망 연봉은 3,039만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코로나19 상황이 아니었다면 평균 3,482만원 수준을 희망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55.6%는 이미 희망 연봉을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위해 더 낮출 수 있다고 답했으며 아직 희망 연봉을 낮추지 않은 응답자들 중 60.9%도 올해 취업을 위해 낮출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응답자의 33.5%는 희망하는 연봉조차 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 코로나19로 인해 기업 경영 여건이 어려워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이어 연봉이 높은 곳에 들어가기 어려울 것 같아서 본인 노력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어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은 보상 관련 소식입니다. IT 기업들이 우수 개발자 유치를 위한 소위 정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게임사 크래프톤이 최근 동종업계의 다른 기업보다 2배가 넘는 연봉 인상액을 발표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업계에선 대표 기업인 3M과 달리 포괄임금제를 고집하고 있는 이 회사가 장시간 노동에 대한 직원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이런 결정을 한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크래프톤이 개발직군 연봉을 2천만원씩, 비개발직군은 1,500만원씩 일괄 인상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크래프톤은 주 52시간 근무를 일주일 단위가 아닌 월 평균으로 산정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 중인데, 업계에서는 이 회사가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포괄임금제를 결합해 운영하면서 공짜 야근을 일상화하는 등 주 52시간 상한제를 위반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이 회사는 2019년 연장근로 제한 및 보상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조항을 위반해 고용노동부로부터 2차례 시정 지시를 받았습니다. 노동계는 크래프톤처럼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포괄임금제를 결합할 경우 장시간 공짜 노동이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는데, 이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간이 일정치 않은데 여기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미리 약정한 시간만큼만 월 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면 가산수당의 지급 기준이 불분명해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국내 상용직 노동자의 임금 상승률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용 충격 피해가 컸던 임시 일용직과 달리 일자리를 지켰던 상용직 역시 임금 충격은 피하지 못한 셈입니다. 지난 7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코로나19 전후의 임금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1월까지의 상용직 1인당 월 평균 임금 총액은 367만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겨우 0.2%만 올랐습니다. 이 상승률은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1인당 임금을 발표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앞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상용직의 월 평균 임금은 276만 2천원에서 366만 2천원으로 연평균 4.0%씩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예산처는 이번 분석이 고용노동부가 매월 표본 사업체 2만 5천 개소를 대상으로 임금과 근로시간 등을 조사해 발표하는 사업체 노동력 조사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와 구체적인 수치가 다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음은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관련 소식입니다. 자동차 업계에서 친환경차가 내연기관차에 비해 생산 공정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자리 부족 사태를 염려한 노조와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수소전기차 넥소의 생산량을 월 1,500대까지 증산하고, 기아자동차는 차세대 전기차 CV를 공개하는 등 친환경차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현대기아자동차 노조는 친환경차의 생산 공정 감소에 따른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자동차는 울산 공장의 아이오닉5 생산 라인에 투입하는 근무 인력으로 갈등을 빚었는데, 아이오닉5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돼 기존 내연기관차보다 부품수가 크게 적어 생산 공정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나 사측에서는 공정이 줄어든 만큼 근무 인력을 줄이자고 제안하였지만 노조는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친환경차 확대에 따른 고용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현대 기아차 노조에서는 정년을 만 65세까지 연장하고, 이를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년 연장 법제화를 주장하는 등 고용 안정에 필요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문화 및 글로벌 HR 관련 소식입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여성본부와 중앙연구원이 2021년 직장 내 성평등 조직문화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여성이 남성과 같은 직급으로 진급하는 소요기간이 평균적으로 1.3년 느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직급이 높을수록 성별 진급 소요기간 격차가 벌어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대리급은 여성이 남성보다 1.0년 느린 반면 과장급은 1.1년, 차장급은 1.6년, 부장급은 1.5년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자녀를 둔 여성은 남성뿐만 아니라 무자녀 여성에 비해 대리급과 과장급 각각 4.2년 진급이 더뎠습니다. 한국노총은 여성이 직장 내에서 남성보다 진급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자녀를 둔 여성은 여러 상황적 요인으로 인해 더 취약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 외에도 낮은 직급에서는 실제 불이익을 경험하기보다 앞으로의 불이익에 대한 걱정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낮은 직급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불이익 차이가 크지 않지만 직급이 높아질수록 업무 변경, 낮은 고과평가, 진급 누락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자주 경험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지난 7일 코로나19를 이유로 회사가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권고사직, 무급휴직을 강요하고 임금 삭감과 강제 발령 등 불리한 조처를 내리는 코로나 갑질 피해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직장갑질 119가 올해 2월까지 제보받은 내용에 따르면 일부 노동자들은 회사가 코로나로 휴업했는데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다른 일을 시키거나 노동시간을 강제로 줄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직장갑질 119는 이 같은 피해 사례가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이들에게 집중됐다며 노조 밖 직장인들에게 코로나는 해고 면허증이자 불법 노동 면허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해고, 무급휴직 신고센터를 강화해 누구나 익명으로 불법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정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회사는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해고나 무급휴직 등의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노무 및 법률 관련 소식입니다. 교육 및 직무 재배치, 공정한 평가 기준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저성과자 해고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사실상 불가능했던 저성과자 해고를 인정했고 구체적인 기준까지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법원에서는 근로자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가를 기준으로 해고 여부의 적법성을 판단했는데, 이 기준은 회사 돈을 횡령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심각한 비위에만 인정됐을 뿐 저성과자 해고에는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됐습니다. 심지어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쟁의 행위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법적 해석에 대한 시비가 붙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현대중공업 저성과자 해고 판결에서 현대중공업 취업계 측에 저성과자를 해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성과 평가가 객관적이었으며 저성과 기간이 길어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재교육을 제공했는데도 근무 능력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주 주간 인사 노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